안녕하십니까.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는 파이썬을 어떻게 환경 설치를 하는지를 배웠고요. 그래서 미니콘다를 사용하던가 아니면 구글 콜라보라토리를 사용하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일단 구글 콜라보라토리를 활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하면은 파이썬이라는 언어를 간단하게나마 쓸 수 있는지 기본 문법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영상은 얼굴이 안 나와가지고 오늘은 얼굴이 잘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 스튜디오 쓸 줄 잘 몰라가지고 아마 앞으로 좀 미숙한 현상이 자주 벌어질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파이썬이라는 언어의 기본을 좀 배워볼 텐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개념은 변수라는 개념입니다. 뭐 파이썬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언어들이 변수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요. 변수라는 개념은 어떤 값을 할당하는 겁니다. 어렵게 얘기하자면, 한없이 어렵게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저는 어렵게 얘기할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name이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만들었다 생각해요. name. 그럼 name이란 변수에는 이름이 들어가는 거예요. 강양제. 이렇게 해서 shift enter를 치면 요 제가 입력한 요 문장이 아니죠. 뭐라 그럴까요? 요 입력 문이 들어간 겁니다. shift enter. 이렇게 치면 여기 뱅글뱅글 돌다가 숫자가 2로 바뀌었습니다. 숫자가 2로. 그러면은 name이라는 변수에 강양제라는 값이 할당이 된 겁니다. 코드를 하나 다시 열어가지고 저희가 name이라고 한번 쳐볼게요. name이라고 shift enter를 치면 name이라는 애는 강양제라는 값을 가지고 있어 라고 컴퓨터가 말해주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얘가 기억을 하고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일단 name 지우고 그럼 age라는 변수를 또 만들어 봅니다. 제 나이가 39입니다. 39이고 또 shift enter를 쳐보면 shift enter 쳐보면 이제 name과 age라는 변수를 컴퓨터가 기억을 하고 있는 거겠죠. 많이 열어놓을게요. 그러면 뭐 name 하고 age 하고 shift enter를 쳐봅니다. 그러면 강양제 39세 이렇게 얘가 기억을 잘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아무것도 없이 name하고 age를 이렇게 치고 shift enter를 치면 이 주파이터라는 환경, 구글 콜라보라토리가 주파이터 기반으로 되어 있거든요. 주파이터라는 환경이 이 변수가 뭘 가지고 있는지를 여러분한테 보여줍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파이썬이 이런 값을 출력을 하기 위해서는 print라는 함수를 써야 돼요. 그래서 print라는 함수를 딱 쓰면 이렇게 나오죠. 방금은 name, ag 프린트 안 쓰고 했을 때는 이게 마치 또 다른 자료형처럼 나왔지만, 이제 프린트를 썼을 때는 name과 age가 컴마를 기반으로 컴마가 이렇게 빈칸으로 렌더링이 되거든요. 빈칸으로. 그래서 이름 그리고 컴마에 의해서 빈칸 렌더링 그리고 age 나이 39세 이렇게 나와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여기 조금 더 해볼게요. 나이 했고 키 하이트 176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몸무게 웨이트가 68 정도 되고 이렇게만 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다가 프린트를 다 해보는 거다. 프린트 이름은 이라고 치고요. 이름은 name 프린트 나이는 age 프린트 키는 height 자동으로 고쳐주는 height 그리고 프린트 몸무게는
컴퓨터가 제가 명령한 대로 그대로 프린트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냥 변수하지 말고 그냥 직접 치면 되잖아요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값들이 한두 개가 아니라 수백 개, 수천 개, 수십만 개가 되게 되면 이렇게 변수에 할당하는 게 좋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수업을 마칠 때쯤 되면 아시게 될 것입니다. 이 수업이 끝날 때쯤, 이 학기가 끝날 때쯤 아시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변수가 그러한데 지금 변수 안에 눈치를 채셨을지 모르겠지만 두 가지 타입들이 있습니다. 타입이라는 함수를 써서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우리가 name이라는 변수를 만들었죠. 강양제 이렇게 여러분들 이름으로 하세요. 하면 st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str이라는 건 뭐야? str이라는 건 뭐냐면 str은 스트링입니다. 문자열. 여러분 제가 설명 안 하고 넘어간 게 있는데 여기 샵이라고 제가 뭐라 써놨죠. 안 그런 프로그래밍 언어도 있지만 보통의 프로그래밍 언어는 이렇게 샵을 쓰고 뭐라 쓰면 실행이 안 돼요. 그래서 샵 앞에 나와 있는 부분은 무시하고 그 다음부터 얘가 읽고 오케이 네임은 강양제다 이렇게 할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샵을 써놓으면 우리가 뭐든 이렇게 뭐 아무 말 이렇게 해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샵으로 우리가 뭔가 기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기록을 하자. 왜 기록을 하느냐? 기록을 하는 이유는 나중에 내가 뭘 코딩했는지 기억이 안 난다. 문제가 있습니다. 당연히 코딩한 걸 내가 한 거니까 읽으면 기억이 나겠죠. 근데 읽기 귀찮습니다. 그래서 기록을 해놔야 쉽게 기억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회사를 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코딩한 걸 남이 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분명히 내가 코딩한 건 개떡같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남이 내가 개떡같이 코딩한 걸 읽고 해석을 하려면 미쳐버리는 거죠. 사실 누가 코딩한 거를 제3자가 보면 무조건 개떡같은 코드입니다. 근데 그거를 읽고 해석을 해야 되는 상황이 무조건 오겠죠. 무조건 오는데 이때 주석이 잘 달려 있으면 훌륭한 사람입니다. 훌륭한 사람. 그래서 주석을 안 달면 욕 먹습니다. 정말. 그래서 이런 주석은 뭐 기능이 여러 가지인데 저는 이제 이 주석을 주로 이제 여러분한테 개념 설명을 하는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str이라고 뜨는 거, name이 str이다. str이 뭐냐? 문자, 스트링을 얘기를 한다 라는 겁니다. 그럼 타입해서 그래서 ag를 들어갈게요. 그러면은 옆에 age에는 뭐라 나옵니까? age에는 int 나오죠. int는 인테저 맞나? 인테저 맞습니까? 걸리네. 맞네. 수학에서 정수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자와 정수를 구분한다는 얘기죠. 컴퓨터가. 무슨 의미입니까? 아주 간단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name to 정말 변수명이 안 좋긴 하지만 두 번째 name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name to는 뭘 할까요? 바이오 파이썬이라고 할게요. 바이오 빅데이터라고 할게요. 바이오 빅데이터 하겠습니다. 근데 그럼 바이오 빅데이터라는 것과 네임을 만약에 네임과 네임 2를 더한다고 한번 해볼게요. 네임과 네임 2를 더한다 하면 다양제 바이오 빅데이터 그냥 붙여버리죠. 그러니까 더하기라는 의미가 문자끼리는 붙여버리는 거예요. 갖다 붙인다. 그래서 이 기능이 우리 생명 정보할 때 굉장히 편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age2가 있어요. age2 바이오 빅데이터가 시작된 지는 이제 한 2년 정도 됐으니까 바이오 빅데이터의 나이는 2살.
그리고 age 플러스 age2 이렇게 하면 제가 39이고 바이오빅데이터 나이가 2살인데 요 두 개를 더하면 41 나왔죠. 그 얘기는 뭡니까? 정수는 더하기를 쳐주면 실제로 우리가 아는 그 더하기 계산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알아서 얘가 무슨 형인지에 따라서 더하기라는 상징을 다르게 해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파이썬이 알아서 구분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럼 name이랑 age를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이제 에러를 뱉는 겁니다. must be string, not int. 그러니까 age가 int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거 더할 거면 문자를 가져와라. 타입 에러 같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파이썬을 공부하면서 이 에러를 잘 보셔야 됩니다. 에러를 잘 보고 내가 뭘 잘못했는지. 요즘에 에러가 정말 잘 나오기 때문에 에러만 찾아봐도 여러분들 뭘 잘못했는지 쉽게 알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구글 콜라보라티브 같은 경우에는 정말 좋습니다. 이 클릭을 한번 딱 해주면 이제 이 에러가 뭘 의미를 하는지 구글 검색을 한번 해줍니다. 구글 검색을 하면 모든 게 다 나옵니다. 구글 신이죠. 그래서 버튼만 누르면 여러분들 여기서 검색을 바로 해줍니다. 오케이. 그런데 재밌는 거는 곱하기 2 더하기는 분명히 안 되는데 곱하기를 하면 어떻게 돼요? 강제 두 개 나오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곱하기 같은 경우에는 int를 곱할 수 있다. 어디다 문자에다가. 그럼 어떻게 된다? 2번 연속으로 나오게 해준다. 이것 역시도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죠. 우리가 생물 정보를 할 때 생명 현상이라는 거는 반복입니다. 여러분들 유전체를 좀 더 공부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의 DNA에 들어있는 정보들은 굉장히 많은 수가 반복입니다. 뭔가 계속 반복해서 붙여놨어요. 여전히 우리가 그게 뭔지는 잘 모르지만 분명히 무슨 의미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거는 변수의 타입을 봤습니다. 변수의 타입.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봤던 변수의 타입은 스트링과 인티저. 여기다 우리 한글말도 써봅시다. 문자, 정수. 근데 뭐 수학 잘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수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수만 있는 게 아닙니다. 뭐가 있습니까? 우리 실수가 있죠. 실수는 플롯이라고 그럽니다, 영어로. 실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실수가 뭐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키는 176 했죠, 제가. 키는 176 했는데 여기서 키를 176.5로 바꿀게요. 176.5로 바꾸면 이걸 실행하면 176.5가 될 것이고 여기서 타입 화이트 누릅니다. 화이트. 그럼 여기 보시죠. 플롯 나오죠. 이렇게 컴퓨터가 알아서 제가 .5를 붙여놨더니 플롯이라고 바로 인지를 했습니다. 플롯은 실수이다. 컴퓨터가 왜 정수와 실수를 구분을 할까요? 저도 뭐 정확히는 잘 모르지만 검색을 해보시면 위키피디아라고 하고 컴퓨터 하고 인티저 하고 뭐 이렇게 치시면 이제 뭐가 나옵니다. 그래서 뭐 어마어마한 얘기가 막 나오고 있는데 사실 저도 잘은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정수라고 하는 데이터의 범위는 실수라고 하는 데이터 범위보다 훨씬 작은 거죠. 그럼 훨씬 작으면 뭐 하는데요? 메모리에 관련이 있는 겁니다. 정수를 우리가 선언해서 우리가 쓸 변수는 정수다라고 미리 얘기를 해놓으면 컴퓨터가 알아서 메모리에서 방을 만들어 놓은 거죠. 메모리에 뭐이 정도만 쓰면은 뭐 이 정도는 뭐 충분히 계산할 수 있겠다 하고 메모리 요만큼만 할당해 놓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실수를 쓰겠다라고 하면 실수 좀 넓은데 이러면서 좀 넓은 방을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컴퓨터가
어떻게 하면은 좀 효과적으로 메모를 관리할 수 있는가에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컴퓨터를 전공으로 하신 분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요. 왜냐하면은 이런 설정에 따라서 컴퓨터가 빨라지고, 그러니까 소프트웨어가 빨라지고 느려지고 달려 있다고 하고, 그리고 우리가 가진 메모리를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뭔가를 해낼 수 있는지 없는지가 또 달려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 바이올로지 하시는 분들은 좀 그런 쪽으로 약하죠. 컴퓨터를 전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저런 걸 조금 경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경시하는 경향이 있지만 또 우리는 유튜브가 있고, 그리고 굉장히 많은 블로그들이 있고, 그리고 그 블로그에서는 친절하신 분들이 계속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도 다 다루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스트링, 인티저, 플롯이라고 하는 변수들을 우리가 방금 배웠습니다. 조금 지저분하긴 한데 여러분들 한번 따라서 한번 쳐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자료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형은 이제 이러한 변수들을 우리가 통으로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이러한 변수들을 통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 통으로 관리를 한다는 게 뭐냐면, 만약에 제가 네임은 강양제다라고 했죠. 네임은 강양제다 했고, 네임2는 바이오 빅데이터다 뭐 이렇게 했고, 만약에 네임3도 있고 뭐 네임4도 있고 뭐 이렇게 많다라고 했을 때 이걸 우리가 어느 세월에 다 치고 앉았냔 말입니다. 컴퓨터 안 사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거를 변수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자료의 형태가 있어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배우게 되는 자료형은 리스트라고 하는 자료형입니다. 리스트라고 하는 이 자료형은 다른 언어에선 가끔씩 어레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대가로죠. 대가로를 열고 1, 2, 3, 4, 5, 6, 7, 8, 9 뭐 이렇게 생긴 요런 형태를 리스트 자료형이라고 합니다. 리스트 자료형이라고 하고, 그리고 뭐 방금 제가 친 것처럼 이렇게도 할 수 있지만 name, name2 컴마로 이루어지는 컴마로 구분됩니다. 이렇게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것을 또 다른 변수에다가 할 수 있습니다. names라고 할게요. names. 그럼 names라고 하는 변수는 list라는 자료형으로 들어가 있다. 그렇죠? list라는 자료형으로 들어가 있다. 조금 거시기 하니까 여기다 이름을 조금 더 추가를 해볼게요. 그러면은 우리가 바이오 빅데이터를 썼으니까 바이썬이라고 치고요. 그리고 뭐 생물 통계학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뭐죠? 기계 학습 뭐 이런 식으로 이름들을 다 넣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이름들 안에는 우리의 변수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게 되겠죠. 근데 그럼 리스트를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도대체 나한테 무슨 이득이 있길래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겁니까? 라고 하면 기능이 있습니다. 인덱싱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인덱싱을 한다는 거는 강현재를 뽑아와라, 바이오 빅데이터를 뽑아와라, 바이오 파이썬을 뽑아와라, 생물 통계학을 뽑아와라처럼 우리가 지정을 해놓을 수 있는 겁니다. 0번이라고 쳐볼게요. 그러면은 네임스에서 첫 번째 게 튀어나온 거죠. 대부분의 언어들은 아닌 언어도 물론 있습니다. 컴퓨터 언어는 1, 2, 3, 4, 5, 6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다. 0, 1, 2, 3, 4, 5, 6.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게 0번이고 두 번째 나오는 게 1번입니다. 이거 파이썬도 0번이 시작인 언어라서 제로 베이스 언어라고 하고요. 혹시나 1로 시작하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기억이 안 나는데 하나 기억이 나는 게 있는데 틀릴까봐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1 하면 바이오 빅데이터 두 번째 있던 거죠. 두 번째 있던 거고, 세 번째 있는 거. 이렇게 인덱싱을 할 수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것들을 여기서부터 2까지 갖고 와라,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0, 1까지 나온 거죠. 그러면은
0에서 2까지 가져와라는 얘기는 0, 1까지 가져와라는 얘기입니다. 뭔가 좀 계산하긴 한데 외우십시오. 0에서 3까지 하면 0, 1, 2까지 나오는 겁니다. 저는 보통 어떻게 하냐면 이제 0에서 내가 시작이 0인데 총 3개를 갖고 오고 싶다. 그럼 0 플러스 3에서 3 이런 식으로 합니다. 예를 들면은 1에서 총 3개를 갖고 오고 싶잖아요. 그럼 1 플러스 3에서 4 이렇게 하면 3개 딱 나오는 거죠. 이렇게 문법입니다. 문법. 땡땡을 기준으로 한 문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법이 있습니다. 마이너스 1 하면 기계학습 맨 마지막 게 나오죠. 그리고 마이너스 2 하면 생물 동기학이 나옵니다. 그리고 0에서 마이너스 2 하면 어떻게 나오니?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마이너스 2가 안 나오는 거죠. 그렇죠? 마이너스 2 직전까지 나오도록 하는 겁니다. 당연히 마이너스 1 하면 기계학습 마지막 거만 빼고 그렇죠? 마지막 거 마이너스 1 직전까지 나오는 겁니다. 애매하죠. 하지만 한번 이해만 해놓으면 금방 됩니다. 자, 마이너스 1의 땡땡이라는 문법이 있는데요. 이것도 생각보다 많이 쓰는 문법인데 잘못했어요. 마이너스 땡땡이 마이너스 1입니다. 땡땡이 마이너스 1 하면은 이제 마이너스 1 기계학습부터 거꾸로 가는 겁니다. 기계학습, 생물통계학, 바이오 파이썬, 바이오 빅데이터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뭐 이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뭐 이런 식으로 하는 방법도 있는데 일단은 이것만 익혀 놓으시면 저희가 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방금 했던 것은 자료형 중에 1 그것은 리스트였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형 2 중에 딕셔너리 사전이라는 자료형이 있습니다. 사전이라는 자료형이 있는데 이 사전이라는 자료형은 굉장히 유용합니다. 굉장히 유용한데 앞에서 리스트는 대괄호를 이용했죠. 이렇게 대괄호를 이용해서 우리가 1, 2, 3, 4 이런 식으로 만들었다면 딕셔너리는 중괄호를 이용합니다. 중괄호를 이용하는데 이게 어떤 형식이냐면 키와 value의 관계로 이루어져 있다. 실행해도 안 되니까 이건 샵으로 좀 만들겠습니다. 키와 value로 이루어진 구조다. 이게 뭔 소리냐 하면 우리 정말 사전을 좀 생각해 봅시다. 딕셔너리인데 우리가 딕셔너리 날인데 코리아 투 잉글리시로 하나 만들어 봅시다. 코리아 투 잉글리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람이라는 게 있으면 human이 되고요. 동물이라고 하면 뭐가 되죠? 애니멀.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네요. 동물 중에 뭐가 있어요? 새, 버드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뭔가를 여기 땡땡을 해야 되는데 잘못했네요. 이렇게 입력을 하면 현재 딕셔너리가 만들어진 겁니다. 딕셔너리가 만들어져서 이 변수를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실행을 하면 동물, 애니멀, 사람, 휴먼, 새, 버드 이렇게 튀어나왔죠. 이게 뭡니까? 자, 여기다가 우리가 동물이라고 치면 애니멀 이렇게 튀어나오죠. 자, 리스트랑 다른 점이 눈에 확 보입니다. 리스트는 우리가 그 변수에다 리스트의 변수에다가 숫자를 넣어서 인덱싱을 했다면 딕셔너리 같은 경우에는 대괄호에다가 직접 그 단어를 집어넣어서 그 단어에 매칭된
또 다른 단어를 돌려주죠. 우리가 사람은 뭐 휴먼이고 동물은 애니멀이고 새는 버드다 라는 얘기를 미리 써놨더니 얘가 알아서 우리가 동물이라고 였더니 애니멀이라는 걸 돌려준 거죠. 새라고 쓰면 버드라고 돌려줍니다. 그래서 이게 딕셔너리입니다. 딕셔너리는 정말 많이 쓰는 자료형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 바이오 파이썬 시간에는 했던 것 같은데요. 아미노산 같은 경우에 코돈 테이블 있죠. 코돈 테이블. 이렇게 생긴 뭐 ATG라는 코돈은 매치원인이다 라고 하는 매칭이 항상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관찰한 결과에 대한 답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답들을 딕셔너리에 다 집어넣어 놓으면 우리가 언제든지 그것을 불러와서 쓸 수가 있죠. 그래서 딕셔너리 많이 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파이썬을 활용하기 위한 기본 개념들, 변수, 그리고 자료형을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반복문을 할 텐데요. 이제 아마 지금까지 그렇게 어렵진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집에 가서 직접 손으로 때려봐야 됩니다. 손으로 때려보지 않으면 절대 알 수 없습니다. 눈으로 쳐다보면 아 너무 쉽네 하고 하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빈 화면에서 키보드에 손을 올리고 내가 뭔가를 해야지라고 생각했을 때 아무것도 손에서 나오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아 내가 머릿속에서 생각했던 이해와 내 손이 이해한 것은 다른 거구나. 내 손에 뇌가 따로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손에다가 익혀주세요. 손에다가 훈련을 시켜주세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진짜 코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요즘에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있거든요.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있는데 이때 멍청하게 유튜브를 치다보고 있으면 다 아는 것 같아요. 아 너무 쉽다. 이것만 들으면 내가 정말 어마어마한 개발자가 된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로 이제 프로젝트를 한번 열어가지고 해보려고 그러면 아무것도 안 나와요. 아무것도 손에서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이걸 이제 손에서 실습을 미리 좀 해놓으면 나중에 꾸역꾸역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전문가가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 전문가가 될 때까지 화이팅 하시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가세요.